누가 내 편 좀 들어줘 싶고 8위를 공개합니다. 사무실 간식 어디까지 가능? 출근하면서도 퇴근하고 싶은 게 직장인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직장인들의 유일한 낙 사무실 힐러 바로 서랍 속 간식이지요. 자, 석구 서랍 속 간식 꾸미기 인증샷이 또 요즘 유행인데요. 야, 거의 예, 슈퍼마켓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마트네. 사실 직장인들 입장에서 저런 재미라도 있어야 돼요. 서랍 열었을 때 마음이 편해지잖아. 이번 사연은 사무실 취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사연. 매일 출근의 자리에서 김밥 먹는 선배에게 참다 냄새가 너무 역해 회의실이나 휴게실에서 드시면 안 되냐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상진 씨, 저도 커피 냄새 싫어해요. 앞으로 그 자리에서 커피 삼가 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자, 김밥 냄새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커피랑 김밥이 같나요? 근데 김밥 냄새 좀 심하긴 해요. 상식적으로라는 게 있잖아요. 개인의 취향은 있지만 김밥 냄새, 커피 냄새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김밥을 드실 거면 좀 뭐 이렇게 탕비실이나 어디 뭐 가서 먹을 때 있을 텐데. 그래.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먹으면 뭐 서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해할 수 있지만 좀 야박하다 이거죠. 매일 그러는 거는 좀 그래요. 자, 휴게소나 회의실 같은 독립적인 공간이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해도 굳이 아침부터 사무실에 앉아 김밥 냄새를 풍겨야겠습니까? 냄새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긴 해요, 솔직히. 맞습니다. 네. 개인적인 어떤 선호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 실제로 직장인 커뮤니티에 회사에서 간식 냄새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고민글이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두 기자님은 어디까지가 허용 가능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허용 가능한 건 아까 그 사진에 나왔던 서랍에 있는 건 다 가능합니다. 뭐 떡볶이나 어. 쫄면이나 이런 것들은 소위 냄새가 퍼지는 그 공간에 있는 사람의 모두의 동의가 있지 않은 이상은 사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컵라면. 하면 안 되지. 자, 여기에 대해서 직장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무실 책상에서 음료와 소리 안 나는 과자 정도만 가능. 또 환기만 잘 시키면 간단한 김밥 샌드위치 정도는 괜찮을 듯.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들 때문에 금지하는 게 나을 듯. 이렇게 저마다 기준이 다 달라서 여전히 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실에서 어떤 음식까지 먹어도 되느냐? 과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사장님, 정답을 알려줘. 뭐야? 송민호의 노래였습니다. 박민호 찾아오겠네. 누가 내 편 좀 들어줘 싶고 7위 공개합니다. 10년지기 절친의 썸. 어떡하죠? 이번 사연은요. 절친에게 서운함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낀 한 여성 A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친구가 이럴 수 있죠? 10년지기 절친이 저한테 이럴 줄은 몰랐어요. 네. 우연히 10년지기 절친이 한 남성과 다정이 있는 모습을 발견한 A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남성이 다름 아닌 2년 동안 자신과 만나다가 최근 결별한 전 남친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는 모습을 들키자 A씨의 절친은 아직 정식으로 만나는 건 아니야. 네가 싫다면 더 이상 만나지 않을게. 눈물을 보이며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맘 약한 A씨는 친구한테 엄청난 배신감도 들면서 10년 단짝을 잃을까 봐 무서워요. 이 만남을 제가 응원해야 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라고 괴로워하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이 배신감은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는 데서 오지 않았을까? 나도 완전 공감합니다. 미리 얘기하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귀는 사람이 상관이 없다고요? 난 상관없어요. 그분이 누굴 만나든 뭔 상관이에요. 근데 나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에 대한 배신감이 나는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봐. 난 절대 이해 못합니다. 형의 전 여친을 형 절친이 만나면 안 돼요? 네. 왜요? 그거는 나랑 안 보겠다는 소리지. 왜? 절대 이 마음 응원 안 해. 그거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뒷기사를 좀 들어봅시다. 절친이 A씨의 전 남친과 굳이 썸을 타게 된 이유. 너가 말해왔던 전 남친의 장점들이 나한테도 보이더라고. 우연한 기회로 A씨의 전 남친을 만나며 사랑의 감정이 싹 텄다는 겁니다. 아, 요거는 또 안.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헤어진 사이라고 하지만 A씨를 정말 10년지기 친구로 생각했다면 과연 친구의 전 남친과 썸을 탈 수 있을까요? 게다가 아직 가장 큰 문제는 A씨는 아직도 전 남친에게 미련이 있다는 사실. 아하. 이건 다르죠.
그래서 둘의 썸은 A 씨에게 더 잔인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거는 아예 다른 얘기예요. 그래, 다르다 이건. 절친이 거의 뭐 바람핀 수준이지. 도덕적으로 옳지 않지, 저거. 옳지 않지. 다 아는데. 그냥 아웃 오브 안중이었던 거야. 난 내 사랑만 쫓아가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이 얘기를 해야지. 친구한테도 그러지 마시라고 하고 싶은 게 해야지. 이거 사귀면서 그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너 옛날에 걔랑 만날 때도 이랬어? 이런 얘기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안 좋아요. 정 기자님 경험을 못 이깁니다, 우리는. 저도 경험 많습니다. 경험은 이분께서 경험은 제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해당 사연의 누리꾼들은 이미 헤어졌는데 무슨 상관? 안 될 이유도 없지 않냐?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저런 친구 곁에 둬봤자 두고두고 짜증만 남. 손절이 답. 썸 단계면 당연히 감정 정리해야지. 친구의 전 애인과의 썸은 말도 안 되고 절친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은 죄가 아니라지만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한 번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 아닐까요? 누가 내 편 좀 들어줘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전화 모모했다가 혼나서 억울해요. 저희도 예전에 다뤘듯이 전화벨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한다는 콜포비아 현상부터 업무 전화를 할 때 여보세요보다는 신원을 먼저 밝혀야 된다는 예절까지 생각해보면 직장 내에서 전화와 관련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사연 역시 3년차 직장인 쭈니 씨가 겪은 전화와 관련된 사연입니다. 아니 준희 씨,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야지. 왜 안 받는 거야?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깜짝네. 아니 뭐 3년 차면은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지? 다 알잖아. 대부분 보통 업무에 대해서도 알고. 그럼요. 자, 쭈니 씨가 받지 않은 건 업무용 전화도 자신의 전화도 아닌 팀장님의 휴대폰이었습니다. 네? 쭈니 씨는 업무 시간 팀장님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팀장님의 휴대폰이 울리자 지금 팀장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자동 문자를 보내놓으면 되겠지? 아주 친절하게 거절 버튼과 함께 나중에 전화드리겠다. 자동 문자를 남겼던 겁니다. 그런데 하필 그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본부장님이었습니다. 쭈니 씨는 이 사건 이후에 팀장님뿐 아니라 이 광경을 목격한 다른 상사들에게도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 거절하고 문자 보내놓은 게 그렇게 잘못된 행동인가요? 억울함을 호소한 쭈니 씨의 사연. 휴대폰이 왜 휴대폰입니까? 휴대하라고 한 게 휴대폰 아니겠습니까? 진짜 자리에 두고 간 팀장 잘못 아닙니까? 왜 휴대폰을 휴대하지 않았지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 그런다고? 그럼 받아야 돼요. 남의 전화인데? 그럼 왜냐면 여기 공용 사무실이잖아요. 다 열려 있는 공간이고 다 보이는 자리인데 난 아닌 것 받아야지. 같아. 난 아닌 것 같아. 분명히 가서 이름 떠 있는 거 봤고 봤으면 받아야죠. 그거 아닌 것 같아. 남의 전화를 왜 받아? 한석준 기자님 같은 그 부장급 그 세대들이야 뭐 전화 오면 대신 받아주는 게 북룰이었지만 또 어린 우리 또 MZ 세대 사이에서는 그럼 사실은 우리는 가나요? 예, 그 남의 전화를 왜 그 함부로 손을 대고 받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쭈니 씨의 편을 더 들어보자면 전화 신호음이 오래 울리면 괜히 우리 본부장님이 불편해하실까 봐 100%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이고요. 또 이전에 대표이사 전화를 받지 않고 휴대폰을 덮어뒀다 혼났던 경험 때문에 문자를 보내두자. 그런 경험이 있구나. 다 생각해서 한 행동이라 이겁니다. 아니 그런 경험까지 있으면 받지 그랬어. 아니면 그 자리 떠. 아유 진짜. 내가 없었어야지. 옆에 그 안 돼요, 안 돼요. 오픈 사무실에서 다 사람들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하는 곳이 직장인 만큼 서로 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쭈니 씨, 시선의 차이일 뿐 잘못한 거 아닙니다. 혼났다고 기죽지 마시고요. 쭈니 씨의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누가 내 편 좀 들어줘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엄마, 모모에서 놀면 안 돼요. 아동 차별인가 배려인가. 노키즈 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모 커뮤니티에 누리꾼들의 손가락에 활활 불을 지핀 한 사연이 등장했으니 이곳에서도 아이들이 조용해야 되냐였습니다. 뭐 어디길래 논란이 된 거야? 엄청난 논란이었죠. 왜 그러지? 애들이 잘 노는 데인가 봐. 논란이 된 장소가 어디냐? 바로 놀이터였습니다.
사연인즉슨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가 놀았는데 아파트 이웃 주민이 찾아와서 아이가 평소에 놀이터에서 너무 소리 지른다고 키즈 카페로 가라며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아, 슬프다. 안 되는 소리예요. 슬프다. 이 사연이 올라오자 아니 어렸을 때 소리 안 지르는 사람이 어딨어. 어른들이 이해해야지. 놀이터가 왜 놀이터인데? 아, 조용히 살 거면 산으로 가세요. 여름에 창문 열어놓으면 귀가 먹먹할 정도예요. 왜 어른만 배려해야 돼? 소리 지르는 건 민폐 맞아요. 100여 개의 댓글이 쏟아지며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출산율 얘기하고 뭐 거기다 뭐 돈 100만 원 지원하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걸 도와줘야 돼요. 이런 걸. 화가 많이 나셨네. 오늘 뭐 화가 많이 난 분노 조절 장애 있나?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이런 거 민폐 아닌가요? 시청자들이 지금 엄청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배려해야 됩니다. 이런 게 시청자들이 소음- 배려예요. 물론 지나치게 큰 소리를 지르는 건 어릴 때부터 잘못된 거라고 부모님이 주의를 줘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빈이, 우리 수아도 놀다 보면 깔깔깔 웃을 수도 있고 또 소리도 좀 지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닌 놀이터에서 조용히 하라니 놀이터가 도서관입니까? 아쉽다. 아이들 이제 갈 데도 없어요. 오죽하면 키즈 카페 가겠습니까? 이제 놀이터에 방음벽 세우게 키즈 생겼어요. 카페 가는 게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근데 놀 데가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런 아파트 내 놀이터 소음 문제가 계속되자 최근엔 소음 문제와 안전사고를 대비해 놀이터의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간 제한에도 아이들이 시끄럽게 노는 건 부모가 주의를 시킬 일이지 이용 시간까지 제한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도 고려해야 한다. 퇴근 후 잠깐 놀아주려고 하는데 갈 곳이 없다. 문 닫는 시간이 너무 이르다 등의 불만도 있다고 합니다. 이웃 간의 작은 배려가 우리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또 어른들의 휴식을 보장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내 편 좀 들어줘 싶고 4위 공개합니다. 그날 밤 열린 판도라의 상자. 지난 5월 필요한 물건을 찾고자 아내 B 씨가 쓰던 서재 책상 서랍을 뒤지던 남편 A 씨. 그런데 쉽게 뜯지 못하게 꼭꼭 감춰져 있던 상자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보관하고 있던 건 다름 아닌 전 남자친구와의 연애 시절 사진들. 아이고. 그 속에는 군대에서 주고받은 편지들을 포함해 아내의 어린 시절 뜨거운 사랑의 추억들이 가득했어요. 아이고. 아, 막장 드라마다 이거. 상상을 해봐요. 근데 그걸 왜 보관했어? 아이고. 이거 왜 보관하지 진짜? 무슨 심리야? 왜 보관해서 나왔죠? 책을 봐. 응? 툭. 이거는 이해해 줄 수 있어. 한 장이니까. 그렇지. 이거를 왜 신두단지처럼 상자 안에서 보관해 놨냐고. 분노 조절 장애 이쪽으로 가요. 아니 나는 허허. 아내가 간직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고야만 남편. 하지만 아내는 그 사진들의 존재를 몰랐다며 시치미. 아, 너 필요한 서류들 다 그 책상에 있잖아. 서랍도 자주 열어본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아니 진짜요. 나 진짜 몰랐다니까. 게다가 그 사진을 다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아내는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숨기기까지. 이에 참다 못한 남편이 화가 나서 사진들을 모조리 쓰레기통에 넣자 이게 왜 버려? 당장 가져와. 울고불고 난리가 난 아내. 사실 남편의 고뇌가 더 깊었던 건요. 전 남친과의 약 6년간의 장기 연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인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했고 정작 남편과의 연애 시절 사진은 따로 인화하지도 따로 모아놓지도 않았기 야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신고가 안 되는데. 과거 연애 시절 사진을 버릴 수 없다는 아내. 이에 충격받아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 두 유부남 기자들은 어느 편이십니까? 사진이 나온 이후에 저 여자의 반응이 더 이상하다. 그러니까 소통으로 해결될 문제 저는 뭐 그러니까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 후속 조치가 너무 엉망진창인데 일단 미안하다 그래야지. 무조건 미안하다 그래야지. 뭘 몰랐어요. 이제 거짓말을 한 거야 또 어떻게 몰라 근거에 들어가 그러면 있는데. 이제 일방적인데요. 아내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내 입장은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내 입장에서는 단지 과거일 뿐 젊었을 적 자신의 모습이 담겼으니 버리기 아까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때 추억이고 그걸 강제로 또 버리라고 하니까 그게 용납이 안 됐던 것이죠. 실제로 이런 어떤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있었어. 언제? 편지가 나온 거야. 툭. 진짜 소연 씨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책상에 올려놨더라고. 읽지 무섭다. 않았어. 더 무서워. 버렸어요. 차 트렁크에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무조건 버려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스페어 타이어 마요. 밑에 있죠. 다른 데도 아니고 스페어 타이어 밑에 있죠. 차에 왜 넣어놔? 스페어 타이어 밑에 있죠. 없어.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본 적도 없어. 자, 전용. 잠깐만 이렇게 자, 말하니까 전기자님. 전기자 차 전기자님. 스페어 타이어 밑줄 열어보자. 야, 차 스페어 타이어. 거기 뭐 있나? 거기 뭐 있어요? 오늘 딴 데로 옮겨야겠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이혼 사회가 된다는 입장과 아니라는 입장으로 팽팽히 갈렸는데요. 전 남친과의 연애 시절 사진을 간직하고 있던 아내. 부부간의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내 편 좀 들어주시고 3위를 공개합니다. 결혼 전 어디까지 알려야 하나요? 연애할 때 연인의 첫사랑, 나를 만나기 전 마지막 사랑 등등등 연인의 과거가 궁금하더라도 굳이 묻지 않는 게 암묵적인 룰이죠. 하지만 한 결혼정보회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녀의 무려 68%가 연인의 과거 연애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두 기자님은 어떠십니까? 아내분들과 과거 연애사 오픈하셨습니까? 아니요, 안 했어요. 아내분 거 압니까? 그러니까 몇 개 주워들어서 아는 거 정도 있는 거지. 정말 그걸, 핵심은 모르는군요. 자세히는 몰라요. 과거에 이제 후배였을 때 난 옛날에 뭐 이런 일을 했었지라고 얘기를 하잖아. 후배였을 때. 그냥 그때 얘기해서 아는 것 정도지. 그냥 그게 알아서 뭐해 내가? 나는 결혼을 잘 궁금증이 풀리잖아. 아니, 그 궁금증이 불행의 아니, 씨앗이 돼. 정 기자는 연애할 때 다 물어봐요? 자, 그렇다면 과거 연애사가 여보세요, 아닌 여보세요. 대답을 좀 하시고. 그러니까 갈 길이 여보세요. 멀어. 과거 연애사가 아닌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려야 되는 걸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예비 신부의 사연이 화제가 됐습니다. 다음 주가 결혼식인데 결혼 전에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학자금 대출 4,200이랑 차 할부금 2,000 남는 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큰 소리로 화내더니 연락을 안 받아요. 당장 다음 주가 결혼식인데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요.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은 좀 미리미리 좀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저 사실은 빚이 6천만 원 있어요.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만나다가 이 와중에 언제 말해? 직전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다니까. 왜 애매해? 직전은 아닌데 그럼 언제 말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요. 6천이라는 빚이 결혼을 결정하냐 마냐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사람한테는 그 시점이라는 게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게 안 중요한 사람한테는 전날 말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자, 사랑만으로 결혼합니까? 경제권도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럼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능력도 보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도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은 사랑이 아닙니다. 실제 생활이지.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결혼식 날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냥 남자 입장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너무 배신감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일부 누리꾼들은 더 나아가서 결혼 전 서로에게 어떤 부분까지 오픈해야 되는지 갑론을박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귄 횟수, 동거 경험 야, 등의 연애사, 이거 국정원도 몰라. 병력, 정력. 전과 유무 등등등 무궁무진한 과거 카테고리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연애정보회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인의 약 70%가 연인의 과거 이야기 때문에 다툰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인의 과거, 어디까지가 독이고 어디까지가 약일까요?